부산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더욱 간편하고 저렴하게끔 돕는 교통카드. 만족도가 높은 부산의 정책 중 하나인데요. 시대의 흐름과 함께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자 부산시는 곧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의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사업자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이유, 또 앞으로 있을 사업자 선정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도환영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의 체계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제 부산의 교통카드는 이제 1997년도에 하나로 카드가 이제 출범하게 됩니다. 네. 중국 최초로 선불형 교통카드였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2000년에 부산시가 이제 마이비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네. 하나로 카드가 대중교통 분야에 한한다라면은 마이비카드는 좀 더 디지털 전 분야로 확대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부산시와 마이비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 협약 이름이 이제 부산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관한 운영을 위한 협약이고요. 이 협약이 10년 단위로 체결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 2025년 8월까지가 좀 되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한번 연장을 했다가 네. 이제 다시 2025년도에 8월에 계약이 일정 정도 종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가 2007년도에 부산교통공사하고 버스조합이 하나로 카드 간에 사업권 양수도라는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때 이제 170억 원의 발행사로서의 권한을 하나로에 양보하겠다. 즉 170억 원의 카드의 발행권을 하나로 카드에 넘긴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부산시로서는 발행사로서의 권한을 이제 되돌려 주는 것으로 2007년도에 그렇게 양수도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도에 지금 이제 부산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2025년 8월에. 그래서 일단 부산시와 마이비 측 간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이 8월자로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개 모집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산시에서는 내년 2025년 1월 달에 좀 더 일찍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의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또 진행 사항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부산 11월 20일이죠. 부산시는 모빌리티 혁신과 시민 편의 정지를 위한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이제 공모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는 11월 27일부터 40일간 사업자 공고를 통해서 참여업체 제안서를 접수를 받고 그리고 평가위원 모집과 그에 따르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서 일정 정도의 진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요. 그래서 빠르면은 1월 중에 사업자를 조기에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번 사업자 공모가 새로운 어떤 교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첨단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가 좀 가속화되고 다양한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사회공헌 확대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시민들에게 정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협상에 대한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부산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 입찰 방식이 그럼 어떤 점이 우려되길래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은 이제 마이비 측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170억 원의 발행권을 이제 매입했기 때문에 마이비 측에서는 이 사업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비는 현재 법적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네. 알려지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170억 원의 사업권을 매수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 부분 즉 이제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마이비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부산시가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이비 측으로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부산시하고 마이비 측의 해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사업권에 대한 발행권을 늘 넘긴 것이지 교통카드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넘긴 건 아니다라고 부산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마이비 측은 어쨌든 사업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산시 입장하고 마이비 입장이 좀 상충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은 마이비가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공개 입찰에서 마이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현재 어떤 운영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꾸준한 지금까지 해왔던 운영사가 계속 가져감으로써 네. 안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교체를 했을 시에 대한 우려는 뭔가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동백전 교체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에 대한 시민들께서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겠다. 만약에 결론은 시민들은 이 교통은 우리 시민들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뭐 1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 앱이 다운이 된다라든가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마이비가 갖고 있는 강점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은 공개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어떤 정상 기능을 포함한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이러한 우려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개 입찰 방식이 시민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교체 시에 대한 좀 불안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대중교통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제 공개 입찰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가도 네. 입찰 결과가 만약에 다른 업체로 교체됐을 시에 대한 불안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 4월 달에 동백전 시스템 사업자가 교체가 되면서 시스템이 한 5일 정도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은 동백전은 우리가 하루 안 쓸 수 있겠지만 교통카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안감들이 어쩌면 우리 시민들과 시민사회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문제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도 드렸고 부산시에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대화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부산시 주문도 뭐 강력하게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산시는 공개 입찰로서 방향을 좀 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경실련이 포함된 부산 시민운동단체 연대에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여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부산시와 마이비가 대화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방법으로 좀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된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적 논쟁과 갈등이 불거진다라면은 실제로 시민들께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대화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좀 사업자 선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뭔가라면은 마이비 측 현 마이비 측 사업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시민 편의 정대라든가 신기술 도입과 기술 투자 확대 등에 대한 교통카드 관련한 투자 계획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제시를 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이비 측은 이러한 신기술이든지 어떤 교통 발전을 위한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제안을 하고 부산시는 그런 부분을 갖고 같이 마이비와 부산시가 좀 협의를 좀 해주면 좋겠느냐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교통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결국 안정성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말에 이제 교통 결제 시스템 장애로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불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 사업자, 시스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안정성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어떤 해결 방법들을 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이런 말씀을 좀 저희들이 부산시에 제안을 드렸다. 네, 마이비는 이제 사업권 관련해서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선결 조건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도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마이비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만 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그런 대화 협상을 하기 앞서서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이비 측이 실질적으로 좀 서비스 확대라든가 신기술 확대 등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좀 적극적인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논란이 저는 부산시가 뭐 공개 입찰의 방향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 저는 그런 게 있다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비가 좀 더 지역 사회에 대한 뭐 기업 뭐 지역 경제라든가 그리고 이익의 지역 환수라든가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마이비가 좀 더 미리 준비하고 부산시에 제시를 했더라면은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이라도 마이비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더라면은 좀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뭔가라면은 작년에 동백패스를 시행을 했고 부산시가 이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자연적으로 요금 인상이 되면은 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증대됩니다. 마이비 측 같은 경우. 네네. 그렇다면은 이 수익이 증대되는 측면 한해서만은 조금 일정 지역사회에 대한 기술이든지 교통 발전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이비가 좀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는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비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을 많이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네. 마이비 측에서는 이제 민간 기업인 만큼 네. 적자 구조 관련해서 좀 항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마이비가 한 20년 좀 넘기도 했죠. 사실은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은 코해가 해서 좀 적자가 됐었고 또 코로나 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흑자로 수익이 좀 정대되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저는 오히려 부산시가 서울시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부산시가 서울시 좀 이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팀원이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시 네. 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팀원의 지분을 36.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부산시도 마이비에 대한 애초에 좀 마이비에 대한 지분이라든가 이렇게 가져갔다라면은 여러 가지 뭐 기술이든지 지역사회 공헌이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어떤 갈등들이 좀 덜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시가 이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부산시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좀 개선될 수 있었을 건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갖춰야 할 그런 지역사회 환원의 의무는 무엇이며 또 그 필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더군다나 이거는 대중교통은 공공적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 운영 사업자는 시민들의 돈으로 수수료를 받아가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사회 발전과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일자리든 고용 창출과 함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만성 적자입니다. 네. 이 사업은 하지만은 교통카드 운영 시스템 사업권자는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면 또 10년간 수익을 남기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교통카드 운영 사업자는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이 좀 필요한 대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네. 더 나아가서는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하면 부산시는 조금 더 민간 기업에 맡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협조를 하고 또 사업자는 지역사회 환원의 의무를 조금 더 지켜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부산시가 공개 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식 역시 진정으로 투명하고 또 합리적인 사업자 선정 방법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산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 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부산시도 그렇게 뭐 발표를 했습니다만 공개 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부산시는 이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분명히 좀 제시를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는 특히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공개 입찰 과정에서 좀 분명히 좀 밝혀질 필요가 있겠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부산의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준비, 그리고 다양한 어떤 기술 도입에 대한 연구, 분석,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충분히 좀 드러나는, 녹여나는 어떤 공개 입찰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20일에도 부산시가 이제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과 함께 시민 편익 정진을 위한 공개 입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좀 밝혀지는 드러나는 공개 입찰 과정이 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업자는 10년간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안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시민적 입장에서 어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이렇게 높여내는 방향으로 좀 공개 입찰 과정이 좀 진행될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산시와 마이비가 겪고 있는 갈등이 만약에 소송으로 번지게 된다면 부산시와 마이비 모두에게 잃는 것이 많은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소송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부산시와 또 마이비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민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 편익을 가져가야 되는 거, 시민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소송과 다툼이 아니라 어쩌면 대화로서도 사업권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나 마이비가 좀 견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정리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법적 다툼과 소송이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화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라도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부산시나 마이비가 상호 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양보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사업자 선정 결정은 이제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은 일단 이달 27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내년 1월 5일까지 일단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는 12월 5일에 사업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네. 그리고 제안서에 대한 정량 평가가 내년 1월 6일과 7일 양기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평가위원 모집과 함께 평가위원회 개최가 1월 9일 날 이렇게 평가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은 그날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자 선정하고 협약에 대한 체결은 빠르면 1월 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자 선정이 1월에 된다고 본다라면 8월까지 아직까지 준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는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 기간에 부산시가 얘기됐고 우리 시민사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좀 더 변화되고 혁신적인 어떤 모빌리티 기술들이 반영되고 도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시민 편익과 시스템의 안정화 등을 고려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 가지고 지역의 어떤 모빌리티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제 마이비가 아닌 새롭게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자는 주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입니다. 결국은 그런 방향에서 저는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만약에 1월 달에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8월이면 7개월입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부산 지역에 있는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대한 단말기에 대한 교체와 함께 상용화까지에 대한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그 기간이 짧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짧은 기간에 만약에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대한 그런 뭐 앱의 다운이라든가 좀 시스템들의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한 어떠한 사업자 선정 과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자 선정이 됐을 시에 대한 초기 투입비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우리 부산시라든가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좀 질 높은 신기술과 여러 가지 사회공헌에 대한 이러한 우려들도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런 고민들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민의 편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대중교통은 민간의 이익이나 정치적 행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와 사업자는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